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2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친박 공천용 조사에 국정원 돈 사용 정황 드러났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적폐 청산 넘어 국가혁신 내걸다. 또 한겨레. IMF와 촛불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사람 중심 경제로 대전환하겠다. 그리고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제안. 다음은 조선일보. 한넓은 초원, 강한 햇볕, 긴 해안선 남호주. 신재생 밀어붙이다 5년 만에 전력 악몽. 이번엔 세계일보. 다문화 아이 많아 싫어요. 자녀 학교 옮기는 부모들. 아울러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지방 분권과 국민 개헌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제는 국민일보.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 걸어가는 사람 한국에 온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어디서든 내 곁에 테러가 도사린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2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와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동아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경향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또 주목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석 컴퓨터 모니터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이런 문구를 일제히 내붙였고요. 그뿐 아니라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등 이런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3개나 펼쳐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례 없는 강력한 시위였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소식 중에 이 뉴스도 주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4년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증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뒤 다스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는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다스는 나와 무관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차 밝혔던 반대. 어째서 다스의 매출이 급증했을까요? 매출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해마다 2천억 안팎의 연매출이었는데 MB가 현대차에게 도움을 준 이후 3년 만에 다스 매출이 2배 가까이 치솟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죠?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내장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다스라는 점을요. 자, 여러분 이런저런 뉴스 오늘 또 상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오늘 아침 언제 겨울 추위가 왔었냐는 듯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14.3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도 포근한데요. 한낮에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20도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어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흐린 날씨 보이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과 내일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내일 밤부터는 기온 급격히 떨어지면서 토요일 아침 기온은 4도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직후 군에 하달된 1급 비밀 전문과 관련한 것입니다. 증언한 분은 당시 공군 횡성비행장 8전투 비행단에서 소위로 복무한 인물인데요. 당직 사관으로 근무하던 날 전사실로 전달된 1급 전문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 1급 전문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주와 먼 거리에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 시민 소요가 일어난다면 군대를 출동하라. 시민들의 대퇴부를 향해 사격하라. 이런 지시가 하달된 것인데요. 결국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학살극을 불사했음을 추정하게 만듭니다. 증언한 분은 현직 목사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장이자 들꽃 향린교회를 담임하는 김경호 목사인데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직 사관으로 작전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산실에서 중요한 전문이 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산실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짧은 전문이었는데 이렇게 전달하면서 보니까는 1급 비밀이더라고요. 그 보면서 동시에 이제 그 전문 내용이 원주에서 시민 소요가 있을 시는 군대를 출동시켜서 시민의 대퇴부를 향해서 사격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끔찍해갖고 이것이 단지 광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려 했다 하는 것이죠. 네. 한편 지난 9월 출범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미공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25건 분량의 기무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중요한 자료는 이미 다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가 입수한 5.18 관련 자료 조사 결과 이런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보니까요. 기무사는 1980년대 초 핵심 자료들을 사령관 비서실과 지휘부에서 문서 형태로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당시 임재문 기무사령관 지시로 이 자료들을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는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임재문 전 사령관은 SBS가 전화를 걸어오니까 5.18 관련 자료는 본 적이 없고 소각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그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시킨다. 이렇게 합의했죠.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보수 논객 조갑재 씨도 병자호란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긴장이 완화된 것은 중국이 한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양보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양보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다. 한국 정부가 양보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중국이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격노했지만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희망을 봤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울러 국제적인 상황도 한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으며 이에 따라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졌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시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지난달 말 한국 어선인 흥진호가 북한 수역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가 북한에 납포됐지요. 다행히 흥진호는 6일 만에 무사히 귀환했는데요.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흥진호 납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우리 어선의 피랍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흥진호 사건은 정쟁을 삼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흥진호는 울릉도를 출발할 때부터 위치 확인이 가능한 선박 자동 입출항 장비에 전원을 끈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서 애초에 월경 조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오히려 흥진호 사건은 남북 소통의 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웠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북한과의 소통 채널이 있다면 납포 여부는 금세 확인할 수 있고 수색을 위한 막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미국이 물밑에서 북한과 직접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국제통신사 로이터 통신이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천명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외교적 노력의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유엔 북한 대표부와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이 선호하는 종착점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뉴욕 채널의 가동이 악화된 북미 관계를 개선시켰는지 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서울신문이 일면에 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에게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문고리 권력 3인방 이 가운데 2명이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보비서관. 이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1억 원을 전달받았고 두 사람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안봉근 비서관은 여기에 더해 국정원의 개인 용돈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는데요. 지난해 7월쯤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쏟아지니까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원에 연락을 해요.
그러더니 돈을 그만 보내라. 즉 상납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돈을 받은 것을 불법 행위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측에 상납한 돈 모두 40억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지급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역대 정권 모두 해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만 했던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여정부를 특정한 것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발언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DJ 정부 때 없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도 특활비 사용한 참모들 있다. 김만복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후보일 때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에서 일가 친인척들 사찰한 내역들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김만복 전 국정원장 함께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내가 아는 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청와대는 국정원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지요. 박범계 의원은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면 보고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초기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 내역은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덧붙였는데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유인태 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이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 때는 그 수석들한테 한 달에 이제 특수활동비로 현금 500만 원을 총무비서관이 주면요. 그 청와대 특수활동비죠? 예, 청와대 특수활동비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역사에 그 부끄럽지 않게 다 기록을 남기자. 제가 1년간 정무수석하면서 500만 원 받았던 거 어디다가 뭐 하는데 썼는지 그거 원래 안 남겨도 되는 거지만 우리 다 제출해서 가령 그때 우리 주영진 부장하고 술 먹으면 누구하고 술 먹는 얼마 썼다 이거 다 남겼어요. 기록을 다 제출했고 그 기록은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을 겁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에게 뇌물을 상납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다. 청와대 부속실과 총무부 비서관실에서 필요한 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아마 저 비서관 개인한테 준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을 하러 갔으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그중에서도 핵심 파트 그쪽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관을 구성하고 있는 1, 2부속실과 총무부 비서관실 문고리 3인방이 관장했던 그쪽 파트에서 필요한 돈들은 아니었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던 전달책들 국정원에서 최고 실력자로 군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절 잘 나갔다는 얘기죠.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매달 1억 원을 전달했던 인물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는데요.
국정원 금고직이었던 이현수 전 실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총애를 받았으며 이에 힘입어서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주무르는 기조실장직을 박근혜 정부 내내 독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배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인데요. 일명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추명호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한 이후 2014년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했는데 국익정보국장이 아니라 사익정보국장이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야당이 가장 민감해했던 부분은 딱 한마디. 적폐청산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손팻말을 붙이고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강한 제1야당으로서의 단호한 우리 정치 의사를 표현하겠다. 갑자기 1년 전인 2016년의 대통령 시정연설은 어땠을까 궁금해지고 당시 대통령은 이분.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현안이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며 반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그로부터 10달 전인 작년 1월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왜 입장을 바꿨을까? 다시 작년 시정연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습니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이러신 듯. 여권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최순실 씨 의혹 등이 가라앉지 않았고 국정 지지율이 정부 들어 최저치로 떨어진 점이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개헌이 아닌 다른 사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데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사무실 PC에서 청와대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수정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 연설문 40여 개를 대통령이 연설하기에 앞서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헌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은 이튿날 망신스러운 사과와 해명.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어진 연인은 1,700만 명의 촛불 시위.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리고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결국 작년 시정연설 직후에 터진 태블릿 PC 파문은 올해 시정연설을 불러왔던 나비 효과의 출발점.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103.5, 부산 105.7, 창원 90.9MHz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잠깐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각지에서 안 나온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부산, 대구, 경산, 수원, 인천, 충주 애청자분들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고견을 보내주신 애청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최면식님,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하길 바랍니다.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는 결사반대합니다. 의원 내각제 하면 삼권 분립이 아니라 국회 독점으로 나라가 파행적으로 운영됩니다. 내각제는 결사반대합니다. 네. 결국 국회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각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신 걸 보면 말입니다. 황병호님, 요즘 증언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10년, 15년 전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8672번 쓰시는 분, 정권 찬탈의 음모에 대한 항쟁이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견해서 전 국민을 폭도로 둔갑시키는 만행을 저지를 작정이었군요. 예, 당시 신군부가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보시는 의견입니다. 김지현님,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살아남을 궁리만 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네요 라고 하셨고, 2548번님, 지금 야당은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고 현 정부 꼬투리 잡기에만 연연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성식님, 어제 시정연설 중 플래카드를 들어서 항의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예의를 떠나 치졸합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도 그 당 당원들이 낸 당비로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20만 원은 들었을 텐데 2,000원으로 알고 있는 당비 100명분입니다. 설마 의원들이 자기 지갑 열어서 현수막 플래카드 만들었겠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건 알 수 없죠. 네. 따져봐야 할 일인데, 어제 시정연설 때 자유한국당의 시위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신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기막힌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고리 권력 3인방, 네, 이 3명이 지난 2014년 나란히 서울 강남에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입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로 이자들이 집을 산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빌라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4년 당시 안봉근 비서관은 60제곱미터 넓이의 서울 삼성동 빌라를 약 8억 원을 주고 매입한 바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안봉근 비서관이 이 빌라를 매입할 때 최순실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현재 검찰은 문제의 빌라를 매입한 자금원이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총선을 앞두고 몰래 비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비용 5억 원을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에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기환 정무수석에서 김재원 정무수석으로 교체한 뒤 5억 원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문제의 여론조사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 경쟁이 치열했죠. 이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에서 이른바 진박, 친박근혜계 중에서도 핵심 인사인 진짜 박근혜계라는 의미인데요. 이 진박계 인사를 감별하고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조만간 구치소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부산 LCT 비리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네. 또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세계일보 기사, 한국일보 기사를 종합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었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 다수는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한다. 이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모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아직 안 났다.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최고위원회에 가면 박 전 대통령 출당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그러면 친박 청산을 추진한 홍준표 대표의 책임 문제도 불거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는데요. 친박계의 핵심인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하며 탈당을 재차 요구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탐욕과 거짓의 술수로 당을 분열시키는 모습은 반혁신적 정치 몰입의 전형이다. 개인 영달을 위한 정치 술수를 자행하는 반혁신의 망동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역사적 죄인으로 규정한다. 기회주의, 분열주의를 조장하고도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역사의 죄인들에게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기를.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제명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5명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장겸 사장의 해임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가결과 MBC 주주총회의 결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9명으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현재 여권 추천이사 5명 대 옛 여권의 추천이사 4명으로 재편된 상태죠.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문화진흥회의 결정이 MBC 주주총회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주식의 70%를 소유한 대주주이기 때문이죠.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김장겸 사장이 주주총회 전에 사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MBC 김재철 전 사장 역시 퇴직금 3억 원을 챙기기 위해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사퇴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를 가진 최강욱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어느 회사나 사실은 주총은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문진의 해임 결의 이후에도 자기가 사장의 형식적인 지위를 내세워서 뭐 주총을 소집 안 하겠다 뭐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에 김재철 씨도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퇴직금을 또 김재철 씨가 받아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총 전에 자기가 사임을 하겠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없어지는 거고요. 설령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주총 소집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바로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워낙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법리 검토나 대비는 하고 있고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광주의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자. 네, 앞부분에 나온 노래지요. 조용필의 단발머리 들으며 마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